정말 최악은 벗어난 비트코인. 하지만 의심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방향성이 잡힌 자리는 아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시장 전체의 구조와 심리 붕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단계로 봐야 되는지, 오늘은 장기적으로 어떻다, 큰 그림이 어떻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얘기를 드리지 않고 오늘의 질문은 훨씬 더 단기적이고 훨씬 현실적인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비트코인 하락, 이게 진짜 매도냐 아니면 포지션 정리냐, 이 질문에 따라서 단기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차트 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크립토 오픈 인터레스트, 그리고 아래에 있는 SOPR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의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먼저 크립토 오픈 인터레스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인터레스트는 가격 지표가 절대 아니죠. 그냥 가격하고 제가 좀 같이 표현을 해놨지만 이건 시장의 방향성 베팅 규모, 즉 얼마나 많은 포지션이 시장 안에 쌓여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OI가 증가를 한다. 레버리지 포지션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서 OI가 급감한다면 이거는 청산 또는 강제 정리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OI는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얼마나 위험한 포지션이 쌓였는가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자, 과거 차트까지 보게 되면 현재 차트를 봤을 때 가격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최근에도 꽤 밀려 있는 상태죠. 그런데 파란색 OI선을 보게 되면 이미 한 차례 급격한 감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매도가 절대 아니죠. 포지션이 털렸다는 신호입니다. 즉 최근의 하락은 누군가 팔아서 내려온 곳보다는 버티던 사람들이 강제로 정리된 흔적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착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 포지션이 엄청나게 털렸으니까 이제 가벼워진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포지션이 정리됐다라고 해서 바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죠. 지금과 같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지션 정리가 심리 안정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은 많이 사라졌지만 심리는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시장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시간을 끌면서 다시 포지션을 쌓이게 만들거나 한 번 더 흔들면서 심리를 완전히 정리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OI가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해서 바닥을 단정하기에는 항상 한 번 더 당하게 되죠. 자, OI가 무조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지난 10월에도 OI가 급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척하다가 급격히 꺾였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만큼 이런 구간에서 또다시 올라갈 거다 단정 짓기에는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을 이번에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일수록 영상 하나로 대응하면 가장 위험하죠. 왜냐하면 OI나 이어서 설명드릴 이 SOPR 지표는 실시간 변화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딱 시청하셨을 때 OI가 갑자기 더 줄어 있을 수도 있고 급격하게 변동을 보여주면서 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기 구간에서는 차트를 계속 보면서 상황을 좀 정리해두는 우측에 보이는 스터디방을 같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절대 리딩방이 아닙니다. 돈 받지도 않죠. 여기서 뭐 들어가라, 여기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가 타점을 잡고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면 좋을지 그걸 공유드리는 방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지표가 상당히 애매할 때는 이건 청산이냐 아니면 다시 쌓이느냐 이걸 실시간으로 정리해두는 공간이라는 거. 영상은 그냥 제가 방향성을 이해하는 용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대응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은 항상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시간으로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서 최대한 좀 안전한 수익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스터디룸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곧바로 입장하셔도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SOPR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PR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코인을 팔 때 이익이었느냐
순실이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죠.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지표인데 SOPR이 1 이상이다. 그러면 이익 실현 물량이 많고 SOPR이 1보다 낮을 경우에는 손절 물량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SOPR은 가격보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훨씬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왔죠. 이 위에 있는 오픈 인터레스트를 제외하고 봤을 때, 자, 1월 23일 이때죠. 이때 가격은 분명히 3일 연속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SOPR을 봤을 때 어떻죠? 이 시점에서 음수로 크게 전환됐습니다. 즉, 손절 물량이 꽤 나왔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어요. 보통 건강한 반등에서는 SOPR이 빠르게 1 이상으로 회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양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한 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그래도 팔면 이익이라는 그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지금 시점에서 딱 이때부터 반등이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본전이 왔을 때 버티지 않고 팔았다. 이걸 딱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심리 회복에 실패한 반등이었다는 거. 이 도치 캔들이 주었던 그 의미를 여기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모습을 최근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SOPR 지표 역시 다시 한번 음수 영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말은 최근 하락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실제 손절이 동반되고 있는 장세라는 거. 다만 중요한 건 이 손절이 공포의 끝인지 아니면 중간 과정인지 이걸 판단할 때 OI와 SOPR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나리오를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분석 영상을 잘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어서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단기적인 시나리오 1번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OI는 줄어드는데 SOPR이 음수를 유지하는 경우. 자, 정리는 되고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닌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많이 내려왔고 OI는 한 차례 크게 줄어든 모습으로 딱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레버리지를 쓰던 포지션들, 특히 무리하게 들어왔던 포지션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SOPR입니다. SOPR이 계속 1 아래, 즉 음수 영역에 머문다는 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을 단순하게 보면 이미 많이 털렸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구간이 가장 길고 가장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건 공포 폭발 구간이 아니라 포기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포기 구간에서는 큰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작은 하락, 작은 반등, 다시 작은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을 그냥 지치게 만들고 이렇게 손실을 감수하면서 매도하게끔 만드는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들고 있자니 계속 스트레스 받네. 그리고 결국 큰 공포가 아니라 피로감 때문에 그냥 지쳐서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거.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아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체력은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이럴 때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안 빠지니까 조금 더 사도 되겠지, 이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SOPR이 계속 음수라는 건 아직도 다 팔고 싶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의 결론은 이겁니다. 추가 하락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절대 안전한 구간이 아니에요. 이 구간은 돈을 벌기보다는 우리가 멘탈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손절이 멈추면서 나오는 단기 반등.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구나 착각하기 쉬운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OI가 더 이상 크게 줄어들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되거나 살짝 올라와요. 즉 강제 청산이나 대량 포지션 정리는 일단 멈춘 상태. 그리고 동시에 SOPR이 1 근처로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거나 잠깐이라도 1 위로 튀어 오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손절 나올 사람들 다 손절 나왔네. 이제 팔 사람 다 팔았네. 여기서 이제 반등 시작하겠네.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더 확률적으로 많아요. 문제는 이 반등의 성격입니다. 이 반등은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반등이 아니라 팔 사람들이 잠시 줄어들어서 나오는 반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등은 속도가 빠른 대신에 지속력이 약하고 또다시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면 반등 초반이 아니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이유,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역시 바닥이었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그 이유가 OI가 다시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등은 위에서 매도하는 대기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대로 안고 올라가는 반등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말이 꼭 따라옵니다. 반등은 나왔는데 왜 계속해서 못 올라가지? 답은 간단합니다. 단순히 정리된 건 포지션일 뿐 매도 심리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의 핵심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거라는 거. 구조가 바뀌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게 핵심이긴 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단기 바닥 시나리오. 이게 단기 바닥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흐름인데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지만 동시에 가장 늦게 확인되는 시나리오이긴 해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이 OI가 감소를 멈추고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SOPR 지표가 다시 한번 1 근처에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양수로 계속해서 1 위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던지는 단계는 끝났고 새로 진입한 포지션들이 아직 이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시장이 단순히 팔 사람이 없어서 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베팅이 들어오기 시작한 상태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함정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OI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OI가 증가를 하면서 적어도 이 SOPR 지표도 양수로 전환이 돼야 돼요. 이게 조건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OI가 늘어나는데 가격은 늘어나지가 않는다. 위험해요. 반대로 OI가 늘어나는데 가격도 같이 늘어난다면 그제서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OI가 늘어나는데 가격은 그냥 버티고 이게 음수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정말 한 번 더 크게 빠졌다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이제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이제야 바닥을 논의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겼다. 시장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가장 늦게 확인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은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전부 다른 이야기 같으시죠.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가격보다 포지션과 사람들의 심리를 먼저 본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디까지 오를까?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아직 누가 버티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훨씬 중요하고 지금의 섣부른 판단을 했을 때 너무나도 크게 잃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중간중간에 낙폭이 커질 때 또는 반등이 나올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대응이 실시간으로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린 이 단기적인 시나리오 그냥 단순 참고용입니다.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100K였어요. 영상에서 말이죠. 근데 영상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90K가 돼요. 그럼 제 관점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관점을 보고서 실시간으로 남겨드리는 이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은 정말 참고용. 큰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근데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정말 큰 모습도 잘 체크하시고 소파동 또는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구조들을 미리미리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이 스터디룸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룸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 SOPR 지표로 무조건 확신할 수도 없고 이 오픈 인터레스트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닥이 잡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시장을 보면서 큰 모습을 미리 그려놓고 그 큰 흐름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그 흐름대로 흘러갔을 때 그 대응에만 맞게 잘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대신 이 세부적인 대응들은 제가 영상에서 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뭐 아까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